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교과서 10쪽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0쪽에 두 가지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아파트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파트를 위에서 바라볼 때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가지 그림 중에 혜진이가 104동을 찾기에 더 편리했던 그림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이었지요. 그 이유는 넓은 곳을 한눈에 보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교과서에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하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혹시 선생님의 말이 빠르면 동영상을 중간에 정지해서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 1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쪽에서는 위성사진과 지도를 비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위성사진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지도를 나타내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모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하지만 두 가지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먼저 위성사진에는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확대하지 않고서는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그에 반해 지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글씨, 그 다음 각종 기호들을 활용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었지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밑줄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개념이라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을 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에는 한번 네모 한번 해볼까요? 지도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네, 줄여서 나타내 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쪽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모두 어느 방향에서 보고 있는 그림입니까? 네, 모두 다 위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위에서 보고 있는, 여기도 위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본 마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말 그대로. 하지만 밑에 있는 것은 일정한 약속에 따라 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물론 두 가지 다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있는 그림은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그림은 일정한 약속에 따라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우리는 아래에 있는 이것을 지도라고 부릅니다. 지도에는 어떠한 약속들이 있냐면 아래쪽에 보이는,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복잡한 국도, 철도,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해 놓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어봅니다. 범례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작게 적혀 있는데 얼만큼, 실제의 거리를 얼만큼 줄여놨나요? 하는 표시인데 이것을 바로 축척이라고 합니다. 또 그대로 위로 가보면 숫자 4처럼 생긴, 그리고 작은 글씨가 써 있는데 여러분 책으로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방, 위, 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약속들이 있어요. 색깔로도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도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중요한 약속에다가 네모 표시 한번 해봅시다. 정해진 약속. 자, 13쪽으로 넘어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어떻게 그렸을까?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이미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선생님이 다시 20초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표시해 봅니다.
표시해 봤나요? 물론 중요한 단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옛날 사람들이 지도를 어떻게 그렸을까라고 하는 이 제목에 빗대어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 거야 하는 주제로 중요한 단어들을 꼽아보자면 옛날 사람들은 점토판 지도를 사용했대. 점토판 지도에 먼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나무줄기, 조개 껍데기, 산호조각, 또 동물 가죽,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을 사용했대. 그치만 이런 지도들은 나중에 지워지거나 썩었어. 그리고 무거워서 불편했대. 여기까지 중요한 단어들로 밑줄 표시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사회책은 정리하고요. 광주의 생활 책 한번 꺼내봅니다. 광주의 생활 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얼른 준비해 보세요. 광주의 생활책은 매 사회 시간마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오늘은 볼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교과서 8쪽 8쪽에 있는 부분 간단하지만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보면서 8쪽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해결해 봤습니까? 네, 여기에서 누가 정답을 맞췄고 누가 틀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친구의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땅의 모습이 달라지는군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책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 볼 때가 또 위에서 볼 때가 옆에서 볼 때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땅의 모습입니다. 각각 연결해 봤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광주의 생활 9쪽과 또 10쪽 옛 지도 속 광주의 모습까지 각자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시간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